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갈비찜부터 빨리 치워! 바닥에 쓰러진 며느리 미정 씨를 보고 시어머니가 차갑게 소리쳤습니다. 내 마누라가 아주 사람 속을 썩인다. 오늘이 돌잔치인데 이 난리를 피우면 준비는 누가 하니?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사람이 쓰러졌다고요? 고열로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아내의 얼굴을 본 순간 남편 재훈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업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지만 미정의 얼굴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약 봉지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미정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지 3개월. 의사 선생님은 회복기엔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죠.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미정은 중얼거렸지만 손은 이미 싱크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어제 저녁 그릇들이 아직도 쌓여 있었습니다. 물을 틀고 수세미를 집어드는데 목 주변이 은은하게 당겼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신호였죠. 미정은 잠깐 동작을 멈추고 목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닿는 흉터가 낯설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 재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건 오늘 중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아, 회의 시간은. 전화 통화였습니다. 재훈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 손엔 휴대폰을 든 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온라인 유통업 회사를 운영하는 재훈에게 주말은 없었죠. 미정이 거실로 고개를 돌렸을 때 재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재훈은 잠깐 손을 들어 인사하듯 흔들더니 다시 전화에 집중했어요. 오늘도 바쁘네. 미정은 작게 말했지만 재훈의 귀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미정의 등이 반사적으로 펴졌어요. 시어머니. 미정은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미정아. 시어머니 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드러운 인사말 같은 건 없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좀 와. 소라딸 돌잔치 준비 때문에 얘기할 게 있어 토요일 낮에 와 알았지? 그게 어머님, 제가 아직 몸이.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아직 회복 중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춘자는 미정의 말을 자르듯 끼어들었습니다. 왜 또 아프다고 할 거야?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수술한 지가 언젠데 큰 병도 아니고 벌써 3개월이나 지났으니 다 나은 거 아니야?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도로 내려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토요일에 봐. 춘자는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거실에선 재훈이 여전히 통화 중이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죠. 미정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들었을 텐데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병원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지난주 검진 결과지였습니다. 회복기 환자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의사 선생님의 당부가 빨간 펜으로 밑줄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정은 결과지를 다시 접어 넣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쉬라고? 쉬긴 뭘 쉬어.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재훈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응, 토요일에 집에 오라시네. 재우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부르면 가야지 뭐.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미정의 의사를 묻는 말은 없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생각했어요. 시댁에 가야 한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 간다고 하면 또 핑계라고 하겠지. 아프다는 말도 어머님한테는 그냥 변명으로 들리는 거겠지. 미정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옆에선 재훈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소리만 조용히 흘렀죠. 내 편은 없구나. 그 생각이 가슴 한쪽을 짓눌렀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뒤척이다가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토요일 낮 미정과 재훈은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시어머니 춘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왔어? 어서 들어와. 거실 식탁엔 이미 시누이 소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라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미정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죠. 언니 왔어요? 네, 아가씨. 미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춘자가 식탁 위에 과일 접시를 놓으며 말했습니다. 앉아 얘기 좀 하자. 미정과 재훈이 식탁에 마주 앉자 춘자는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소라딸 돌잔치 말이야.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어. 소라가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엄마, 손님 많이 올 거야. 집에서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돼. 내 체면도 있고.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3주 후 토요일 오후 5시로 잡았어. 그날 시간 비워도. 미정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불안하게 요동쳤어요. 춘자가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 행사는 원래 맏며느리 몫이잖아. 미정이 네가 돌잔치 준비 맡아. 순간 미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미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직 몸이 회복 중이라서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춘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상선이 무슨 큰 암이라고 3개월이나 됐잖아. 회복 다 된 거 아니야?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다 나았다고 봐야지. 엄살 피우지 마. 춘자의 말투는 차가웠습니다. 미정은 할 말을 잃고 입술만 깨물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춘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본 춘자의 표정이 환하게 바뀌었어요. 둘째 며느리 서연이었어요. 전화를 받는 춘자의 목소리는 미정을 대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응, 서연아, 왜 전화했어? 병원 일 바쁠 텐데. 미정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 시댁 일은 신경 쓰지 말고 주말엔 푹 쉬어. 춘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같은 며느리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미정은 식탁 모서리를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춘자가 다시 미정을 향해 말했습니다. 음식은 네가 다 준비하고 돌잔치 상차림도 네가 책임지고 준비해봐, 알았지? 소라가 미정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언니, 고마워요. 잘 부탁드려요. 고맙다는 말에 미안함은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미정은 재훈을 힐끗 봤습니다. 재훈은 미정의 표정을 잠깐 살폈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미정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댁을 나와 차에 탄 후에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훈이 시동을 걸며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무심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응,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방에 들어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돌잔치 준비 리스트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음식 재료, 식기, 손님 동선, 필요한 인원. 적다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이걸 혼자 다 해야 한다니. 다음 날부터 춘자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미정아, 준비는 어디까지 했어? 어머님, 이제 막 리스트 정리 중이에요. 그것도 못했어? 시간 없어, 빨리빨리 해. 전화를 끊고 나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춘자의 전화는 계속됐습니다. 음식은 뭘로 할 거야? 손님은 몇 명이나 오는지 확인했어? 상차림 준비는? 미정은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누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준비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밤이 되면 미정은 노트를 펼쳐놓고 또 확인했습니다. 재료 주문, 식기 대여, 청소 계획. 적으면 적을수록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어요. 재호는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죠. 미정은 노트를 덮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내가 다 해야 하는구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돌잔치 준비가 아니라는 걸, 자신의 몸을 갈아 넣어야 하는 끝없는 요구의 시작이라는 걸. 미정은 목을 만졌습니다. 수술 자국이 아직도 은근히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을 말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돌잔치 일주일 전 월요일 아침, 미정은 약을 먹으려고 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시어머니. 미정은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미정아,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준비해야지. 춘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침 인사 같은 건 없었어요. 사람들 많이 올 거야. 철저히 준비해야 해, 알았지? 네. 오늘부터 시작해, 시간 없어. 춘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정은 한참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손에 든 물컵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춘자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금 집에 와 장 봐야 돼. 네, 지금 갈게요. 미정은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죠. 시댁에 도착하자 춘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빨리 가자. 죄송해요. 대형마트에 도착한 춘자는 미정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거 다 사야 돼, 돌잔치인데 기본은 해야지. 리스트를 본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음식 재료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갈비, 생선, 나물류, 과일, 떡 재료, 전 재료. 어머님, 이걸 다요? 왜? 많아? 춘자가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손님 많이 온다니까 음식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 미정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매장을 돌기 시작했어요. 춘자는 앞장서며 이것저것 집어넣었습니다. 갈비 괜찮네, 이거 담아. 미정이 가격표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저기 저쪽에 더 저렴한 게. 없이 산 티 좀 내지 마. 춘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 그냥 담아. 카트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미정이 카트를 밀며 걷는데 목 주변이 당기기 시작했어요. 수술한 부위였습니다. 미정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목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왜 그래? 춘자가 뒤돌아봤습니다.
아니에요. 그럼 빨리 좀 와, 시간 없다니까. 계산을 마치고 짐을 차에 싣는데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다가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미정은 차 옆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춘자가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일하기 싫은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미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꾹 삼켰어요. 시댁으로 돌아온 미정은 부엌에서 장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냉장고에 재료를 넣고 식기를 확인하고 청소 도구를 챙기고 춘자는 거실에 앉아 지시만 했습니다. 미정아, 냉장고 안쪽에 넣어야지. 앞쪽에 넣으면 어떡해? 네. 설거지도 다시 해, 물때 남았잖아. 네. 저녁 6시가 넘었을 때 재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의 길어져 늦을 것 같아.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혼자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미정은 시댁 집안을 돌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 화장실, 베란다, 손님 맞을 방, 손님 동선까지 생각하며 구석구석 닦아냈어요.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팔을 뻗어 선반을 닦다 보니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춘자는 중간중간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여기 먼지 남았네. 거기도 다시 닦아. 미정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할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약을 먹으려고 일어섰는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웠어요. 미정은 화장실로 뛰어가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밑이 푹 꺼지고 얼굴이 확 상해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엄마였어요. 미정아, 나야. 응, 엄마. 요즘 몸은 좀 어때? 괜찮니? 약은 잘 챙겨 먹고? 친정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어요. 응,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친정엄마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무리하지 말고. 응, 알았어. 엄마도 건강 잘 챙겨. 전화를 끊고 미정은 한참을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거울 속의 자신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재훈이 들어왔어요. 여보, 아직 안 잤어? 재훈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응. 미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미정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피곤한 얼굴로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거울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고 싶다. 그 생각이 처음으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미정은 고개를 떨구고 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였어요. 돌잔치 이틀 전 미정은 시댁 부엌에서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춘자가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미정아, 수수팥떡 말이야. 네, 어머님 떡집에 주문하려고. 아니, 춘자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집에서 직접 해야지.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그게 사오면 정성이 없잖아. 돌잔치인데. 춘자는 팔짱을 끼고 미정을 내려다봤습니다. 직접 하라고.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수팥떡을 집에서 만든다는 건 혼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시간이.
시간 없다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빨리 시작해야지. 춘자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미정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큰 솥, 찜기, 찹쌀, 수수, 팥,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다 보니 무거워졌어요.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너무 무거운 걸 들어서였죠. 미정은 잠깐 멈추고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혼잣말로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미정아. 뒤에서 누군가 미정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동네 언니 지연이 서 있었어요. 언니. 어머, 미정아, 오랜만이다.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미정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지연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순간 울컥했지만 애써 웃음을 지었어요. 요즘 좀 바빠서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나 괜찮은데. 괜찮기는 눈이 완전 퀭하잖아. 지연이 미정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미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신우이 딸 돌잔치 시댁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음식 준비하고 있어. 돌잔치? 근데 왜 너가 직접 해?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나보고 직접 하라고 하셔서. 잠깐만. 지연이 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정아, 너 암 수술한 지 얼마나 됐지? 3개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신우이 딸 돌잔치를 너가 준비한다고?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정은 주변을 둘러보며 지연의 팔을 잡았어요. 언니, 목소리 좀. 아니, 이게 말이 돼? 지연은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회복기에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얼마나 강조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하라고 하시니. 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쩔 수 없긴 시어머니한테 못한다고 얘기해야지. 미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연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미정아, 이러다 큰일 나. 언니, 나 괜찮아. 지연이 미정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정아, 남편한테라도 얘기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나 먼저 가볼게. 준비할 게 많아서. 미정아, 나 진짜 괜찮아. 다음에 봐, 언니.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마트를 떠났습니다. 지연은 그런 미정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부엌에 재료를 쏟아냈습니다. 팥을 씻고 수수를 불리고 찜기를 준비하고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7시였습니다. 재훈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도 야근 늦을 것 같아.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혼자 하는 거지 뭐. 중얼거리며 팥을 솥에 넣었어요. 불을 켜고 저으며 삶는 시간을 재고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 춘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팥은 잘 삶았어? 네, 어머님 지금 삶고 있어요. 떡 모양은 예쁘게 나와야 돼, 알지? 네, 내일 아침에 확인할 거니까 제대로 해. 전화를 끊고 미정은 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손목은 계속 욱신거렸고 목은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미정은 겨우 떡 반죽을 마쳤습니다. 찜기에 올리고 불을 조절하고 타이머를 맞추고 그 순간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미정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왜 나만 이래야 하지?
작은 목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떡이 다 쪄졌습니다. 미정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떡을 꺼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양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정성을 보여야 하니까.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떡을 다듬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완성된 수수팥떡을 바라봤어요.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춘자가 흠잡을 데 없을 만큼. 하지만 미정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였습니다.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미정은 거울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미정은 소파에 쓰러지듯 누워 잠들었습니다. 돌잔치 당일 토요일 아침, 미정은 눈을 떴을 때부터 몸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겨우 4시간을 잤어요. 온몸이 쑤시고 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오늘만 버티면 돼. 작게 중얼거리며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았지만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돌잔치는 오후 5시 8시간 남았습니다. 미정은 옷을 갈아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재훈이 물었어요. 괜찮아? 응. 미정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재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춘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어? 빨리 들어와 할 일 많아. 네, 어머님. 미정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미정은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수수팥떡을 찜기에 넣어 다시 데웠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부엌이 후끈 달아올랐어요. 미정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애호박전, 감자전, 동그랑땡. 기름이 튀었습니다. 미정의 손등에 기름이 튀어 빨갛게 부풀어 올랐어요. 미정은 작게 신음했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1시 미정은 상차림을 점검했습니다. 접시, 젓가락, 수저, 냅킨. 하나하나 확인하며 식탁에 배치했어요. 그때 미정은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이마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뜨거웠어요. 괜찮아, 조금만 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잠깐 싱크대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춘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아, 손님 오기 전에 집이 반짝해야 돼. 청소 다시 해. 네. 미정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춘자가 미정을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에선 재훈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고 있었어요. 토요일인데도 회사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차림을 마저 정리하고 냄비를 옮기고 음식을 담고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오후 1시 미정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물이 따가웠어요.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미정은 마지막으로 무거운 냄비를 옮기려 했습니다. 갈비찜이 담긴 큰 냄비였어요. 양손으로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잠깐만. 미정은 중얼거리며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미끄러지며 냄비가 기울었어요.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미정의 몸이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춘자가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미정을 본 춘자의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넌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쏟아진 갈비찜 먼저 빨리 치워. 화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미정아. 그때 재훈이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미정을 보는 순간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정아. 재훈이 미정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은 눈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재훈이 미정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미정아, 정신 차려. 미정의 얼굴에선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재훈은 처음으로 제대로 아내를 봤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꺼지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어요. 병원 가야 돼. 재훈이 다급하게 말하자 춘자가 뒤에서 쏘아붙였습니다. 내 마누라가 사람 속 썩인다. 오늘이 돌잔치인데 준비는 누가 하니? 그 순간 재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훈이 춘자를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정상이 아니야. 돌잔치 해야 하는데. 돌잔치요? 재훈이 춘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어요. 미정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재훈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병원부터 갈게요.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손님들은 어쩌고? 춘자가 소리쳤습니다.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정을 안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거실에선 소라가 휴대폰을 들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오빠, 그럼 돌잔치는? 내 딸 돌잔치잖아. 네가 알아서 해.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재훈은 미정을 차에 태우고 급히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보니 춘자와 소라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똑같았어요. 손님들 오는데 어쩌지. 미정의 건강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재훈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릴 만큼 세게 쥐었어요. 옆자리에 미정은 눈을 감고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아내가 얼마나 혼자 버텨왔는지, 그리고 그 버팀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재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미정아, 미안해. 작은 목소리가 차 안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듣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미정이 실려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혈압을 재고 체온을 측정하고 링거를 준비했습니다. 재훈은 응급실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보호자분, 여기 앉아 계세요. 간호사가 말했지만 재훈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커튼 너머로 미정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정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 바늘이 손등에 꽂혔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미간이 찌푸려져 있었어요. 의사 오상혁이 들어왔습니다. 오상혁은 미정의 차트를 보며 청진기를 목에 걸었어요. 환자분, 눈 뜨실 수 있어요? 오상혁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여기가 어디? 병원이에요.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오상혁이 설명했습니다. 미정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어요. 돌잔치 준비.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상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의 목을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수술 자국 주변이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상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갑상선암 수술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이요. 미정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회복 기간에 무리하셨나요? 오상혁이 물었습니다.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오상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일단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링거 맞으면서 좀 쉬세요. 오상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나오시죠. 재훈이 커튼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상혁은 재훈을 복도 한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환자분 남편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상혁은 차트를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3개월 차시네요. 네. 수술 후 회복이 제대로 안 됐어요. 오상혁의 말에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환자분 목 주변 보셨죠? 염증 반응이 심합니다. 많이 심각한 건가요? 재훈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상혁은 재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무리하면 암재발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 말에 재훈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암재발이요? 회복기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특히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더 위험합니다. 오상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환자분 얼굴 보셨죠?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과로로 인한 탈진 증세예요.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오상혁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돌잔치 준비 시어머니의 압박, 자신의 무관심. 재훈은 미안함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오상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분이 잘 챙기셔야 해요. 오늘은 안정이 필요하고 최소 일주일은 푹 쉬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재훈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어요. 결국 재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재훈아, 언제 집에 와? 춘자의 목소리였어요. 걱정하는 톤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정이 괜찮아졌으면 빨리 와, 돌잔치 마무리해야지. 재훈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돌잔치 말이야. 손님들 곧 올 시간 됐잖아. 사람이 쓰러졌는데 아직도 돌잔치 얘기뿐이에요?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재훈을 돌아봤어요. 뭐가 그렇게 화낼 일이야. 며느리 하나 아픈 걸로. 하나 아픈 걸로요? 재훈이 춘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며느리 하나 아픈 걸로 집안 체면 망친다는 소리예요? 그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처럼 무리하면 암 다시 재발할 수 있대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대답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늘은 재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라 아이 돌잔치잖아요. 저희 아이 돌잔치가 아니라고요. 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소라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재훈아, 네가 지금... 엄마. 재훈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락은 저한테만 하세요. 미정이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요. 내가 왜 며느리한테 할 말도 못하냐? 춘자가 소리쳤습니다. 재훈은 심호흡을 했어요. 화를 억누르려 애쓰는 게 목소리에서 느껴졌습니다. 미정이 힘들게 하면 저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재훈이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재훈은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러지 못한 게 후회됐습니다. 재훈은 응급실로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여전히 눈을 감고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재훈은 미정 옆에 앉았습니다. 미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어. 재훈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모든 시간을 자신은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어요. 미정아. 재훈이 작게 불렀습니다. 미정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재훈 씨, 응나야. 재훈이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돌잔치는 그건 신경 쓰지 마.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안해요. 내가 갑자기 쓰러져서. 무슨 소리야? 재훈이 미정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미안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너를 제대로 못 지켰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내가 지킬게 약속해.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주르르 흘렀습니다. 재훈은 미정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이제야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오전, 춘자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친척 언니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언니, 어제 돌잔치 제대로 못한 거 알지? 춘자의 목소리엔 분함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미정이 병원 갔거든. 돌잔치 제대로 못했잖아. 전화 너머에서 친척 언니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그래? 몸은 괜찮아. 괜찮지, 유난 떤 거지 뭐. 춘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상선암이 뭐 대수라고 3개월 쉬었으면 됐지. 그래도 암은 암이잖아. 암은 무슨 암, 솔직히 암도 아니야, 그건. 춘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요즘 애들은 진짜 약해. 우리 때는 더 힘든 일도 다 하면서 살았거든. 친척 언니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요즘 며느리들이 좀 약하긴 하지. 그 일로 아들이 며느리한테 연락도 하지 말래. 춘자는 계속해서 험담을 쏟아냈습니다. 그 전화는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춘자는 친척들에게 차례차례 전화를 돌렸습니다. 미정이 걔가 배운 게 없어서 그래, 없는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몸도 더 약한 것 같아. 음식 준비하다가 쓰러지다니 내가 창피해서.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 말들은 친척들 사이로 퍼져나갔어요. 한편 병원에 있는 재훈의 휴대폰에도 친척 어르신들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재훈아, 내 어머니 기분 많이 상하셨다더라. 그렇다고 며느리한테 연락도 못하게 하면 어떡하니? 아내한테 휘둘려서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면 안 돼. 재훈은 메시지를 읽으며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표정을 억눌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미정 때문이었어요. 미정이 이걸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재훈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미정 곁에 앉았습니다. 미정은 링거를 맞으며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재훈 씨, 물 좀. 응, 잠깐만. 재훈이 물을 따라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이 물을 마시는데 재훈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재훈은 서둘러 진동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눈치챘어요. 누구야?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재훈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저녁이 되자 미정은 혼자 있을 때 휴대폰을 켰습니다.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시댁 단톡방이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춘자가 쓴 메시지들이 보였거든요. 미정이가 돌잔치를 망쳤네요. 손님들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약해요. 조금만 일하면 아프다 핑계대고 갑상선암이 뭐 대수라고 이렇게 유난이에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니 친척들의 답장이 보였어요. 형님 속상하시겠어요. 맏며느리가 저러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요? 며느리 교육이 필요한 것 같네요. 미정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 춘자는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미정의 친정으로 전화를 건 거예요. 친정엄마 옥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돈 어른 접니다. 춘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정이 때문에 속상해서 전화했어요. 춘자가 말해 옥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 교육을 잘못하셨어요. 네. 옥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척으로 집안일 피하고 아들이랑 제 사이를 이간질했네요. 춘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돈, 미정이가 아파서. 아프긴요, 유난 떠는 거죠. 암 수술했는데 3개월이나 지났잖아요. 춘자가 쏘아붙였습니다. 돌잔치 하나 준비 못하고 쓰러지는 게 말이 돼요? 옥부는 전화기를 붙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을 다 구겼어요. 손님들 앞에서. 사돈 미정이는 딸한테 잘 얘기하세요.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아들이랑 제 사이 이간질하지 말라고도 전해주세요. 춘자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옥부는 한참 전화기만 붙잡고 서 있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미정아, 시댁에서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거니? 옥부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내가 지켜줘야 했는데 소중한 내 딸. 옥부는 자책하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틀 후 미정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에게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전화했어요. 미정아, 나야. 엄마, 몸은 좀 괜찮니?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만 옥분의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울고 있잖아. 무슨 일이야? 미정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아, 사돈 어르신이 전화했어. 시어머니가? 응. 미정은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했을지 옥분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정은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옥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정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엄마는 잘못 없어. 엄마, 내가 미안해. 하지만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참고 사니까 친정 엄마까지 무시당하는구나. 미정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참아도 소용이 없다는 걸.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상처받는다는 걸. 전화를 끊고 미정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재훈이 그 모습을 봤어요. 미정아, 무슨 일이야? 미정은 울면서 모든 걸 남편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재훈은 밖으로 나가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재훈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더니 어쩐 일이야?
장모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 했어. 사돈한테 할 말은 해야지. 춘자는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 선 넘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무슨 선을 넘어? 내가 사돈댁에 할 말도 못하니?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미정이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장모님한테도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재훈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네가 지금 엄마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훈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어요. 연락은 저한테만 하세요. 미정이한테도 장모님한테도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요. 재훈아, 네가 미쳤구나? 그 원칙 어기시면 엄마랑도 연 끊겠습니다. 춘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얘가 진짜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전화 끊을게요. 재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훈아. 하지만 재훈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어머니에게 이렇게 매정하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재훈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정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재훈은 미정을 꼭 안았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미정은 재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남편이 자신을 지켜준다는 게.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가 이렇게까지 틀어져도 되는 걸까? 미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집에서 조용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링거 맞던 자국이 아직 손등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 11시 미정은 먼저 방에 들어가 잠들었습니다. 재훈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쳤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계속 미정에 대한 미안함 뿐이었어요. 재훈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작은 방 쪽을 보았어요. 미정이 평소에 쓰던 방이었습니다. 재훈은 무심코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이 보였어요. 재훈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미정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봐도 되나? 잠깐 망설였지만 재훈은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일기장엔 미정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구박과 괴롭힘,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날들, 수술 후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시댁 행사에 참석해서 일해야 했던 시간들. 재훈은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둘째 며느리 서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의사 며느리라 시어머니가 귀하게 대접하는데 자신은 똑같은 며느리인데도 고졸이라고 항상 무시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구나. 재훈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정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미정은 시어머니의 구박, 시집살이 그 모든 걸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내가 재훈 씨에게 어울리는 여자였으면 어머님이 나를 예뻐해 주셨을까? 재훈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재훈의 어깨가 떨렸어요. 소리를 죽여 울었습니다. 미정아, 넌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재훈은 평소 미정이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춘자가 미정에게 했던 말들. 고졸이라 배운 게 없어 그래. 없는 집에서 자라서 못 먹어서 그런지 몸이 너무 약해. 넌 이런 것도 모르니?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뭘 했을까요? 자신은 아내 미정을 지키지 못했어요. 아니, 지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정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미정이는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구나.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엄마와 내가 잘못한 건데 재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엄마였어요. 재훈은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재훈아, 이제 감정 풀렸니? 춘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내가 이해할게. 재훈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일기장에서 본 문장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내가 재훈 씨에게 어울리는 여자였으면. 재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일은 엄마가 좀 이해해. 주마 며느리가 아파서 너가 예민했던 거라 이해해 볼게. 이해요? 재훈이 춘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가 뭘 이해한다는 거예요? 재훈아, 너 왜 그래? 우리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미정이가 일을 뭐 얼마나 했다고 쓰러지냐? 춘자가 말했습니다. 미정이는 몸이 왜 이렇게 약하니? 어릴 때 못 먹어서 그런 건지 걔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훈의 머릿속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재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가 왜 몸이 약해요? 미정이가 왜 마음에 안 들어요? 그야. 미정이는 제 아내예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재훈아, 네가 지금. 재훈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사, 생일, 집안 행사일로 미정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당분간 저희 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왜? 꼭 연락해야 하면 연락은 저한테만 하세요. 재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원칙 어기시면요. 재훈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저 엄마랑도 연 끊겠습니다. 뭐라고? 춘자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진짜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재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를 지키는 거예요. 재훈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재훈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미정이한테, 장모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집안 행사도 미정이한테 떠넘기지 마시고요. 제 아내 귀하여 여겨주시라고요. 재훈아, 네가 미쳤구나. 하지만 재훈은 춘자의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재훈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어요.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러지 못한 게 후회됐습니다. 재훈은 작은 방으로 돌아가 일기장을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재훈 씨에게 어울리는 여자였으면 어머님이 나를 예뻐해 주셨을까?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또 떨어졌습니다. 미정아. 재훈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어요. 넌 충분해. 넌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정말 미안해.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될게. 재훈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잠들 수 없었어요. 미정이 겪어온 시간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스스로를 탓하며 얼마나 울었을까? 그 모든 시간을 자신은 몰랐어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은 방으로 들어가 미정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미정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어요. 재훈은 미정 곁에 조심스럽게 누웠습니다. 미정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미정아, 이제는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 너무 아까운 사람. 미정은 잠결에 재훈의 손을 꽉 쥐었어요.
재훈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정말 이제야 알았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재훈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짐이 담긴 눈물이었어요. 절대 다시는 미정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그녀 스스로를 탓하게 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정은 집에서 조용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약을 먹고 충분히 쉬었습니다. 재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사 일정을 조정해서 저녁 7시엔 집에 들어왔어요. 예전엔 밤 11시가 넘어야 들어왔었죠. 미정아, 저녁 먹었어? 재훈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물었습니다. 응, 먹었어. 나랑 같이 먹지 그랬어.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재훈이 미정 곁에 앉았어요. 미정은 이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재훈이 이렇게 일찍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아, 재훈 씨도 바쁠 텐데. 바쁘긴 난 네가 더 중요해.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재훈은 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설거지를 도왔고 청소기를 돌렸고 빨래를 개었어요. 재훈 씨, 내가 할게. 아니야, 넌 쉬어. 재훈은 미정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미정은 재훈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죠. 이런 평온한 날이 언제까지 갈까? 그날 저녁 재훈은 휴대폰을 꺼내 시댁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썼어요.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저한테만 해주세요. 미정이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요. 메시지를 보내고 재훈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단톡방은 곧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춘자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하나 때문에 난리네 며느리 꼬임에 아들이 완전히 넘어갔어. 재훈은 그 메시지를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짧게 답했어요. 그만하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라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빠 엄마 속상해 하시는데 좀 이해해줘. 재훈은 소라에게도 답했습니다. 미정이한테 직접 연락하지 마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해. 소라가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가 왜 이렇게 변했어? 새언니가 뭐라고 했어? 재훈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단톡방을 닫고 휴대폰을 던져놓았어요. 미정은 재훈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내가 괜히 문제를 만든 건가?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재훈과 시댁 사이를 갈라놓은 건 자신 때문이었어요. 내가 그냥 참았으면.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처럼 무리하면 암 재발 위험이 올라갑니다. 미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미정이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친정엄마 옥분이었어요. 엄마. 미정은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옥분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딸 얼굴 보고 싶어서. 옥분은 미정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어요. 미정도 엄마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정아, 엄마가 미안해. 옥분이 미정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가 지켜줘야 했는데 엄마가 너 제대로 못 지켜줘서. 옥분은 미정의 등을 쓰다듬으며 울었어요. 미정은 엄마 품에서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엄마 나 정말 힘들었어. 알아, 엄마가 다 알아. 두 사람은 현관에서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장모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옥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앉자 옥분이 보따리를 풀었어요. 미역국 끓여왔어. 네가 좋아하잖아. 엄마. 미정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옥분이 미정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정아, 넌 엄마의 소중한 딸이야, 알지? 응. 이젠 절대 참지 마. 네가 힘들면 엄마한테 언제든 얘기해.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이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는 제가 미정이 지킬게요. 옥분이 재훈을 쳐다봤어요. 제대로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앞으론 달라질게요. 재훈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옥분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미정은 재훈과 엄마를 번갈아 보며 울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그 사실이 가슴 깊이 새겨졌어요. 옥분은 저녁까지 함께 먹고 돌아갔습니다. 미정은 현관까지 엄마를 배웅했어요. 엄마, 조심히 가. 그래, 몸 잘 챙기고 무리하지 말고. 미정은 엄마가 떠나는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편 시댁에서는 춘자가 휴대폰을 내려치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완전히 돌아섰어. 춘자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소라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오빠 당분간 내버려둬. 아직 화가 안 풀려서 그래. 어떻게 내 오빠가 나한테 이러니? 춘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재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가 정말 엄마를 버리는 거야?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재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제 아내예요.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고요. 미정이한테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당분간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재훈의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춘자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아들이 자신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재훈아,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당분간만 내버려 두세요. 재훈이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춘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미정의 집에서는 희망의 불씨가 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긴장도 함께 왔어요. 이번엔 진짜 달라질 수 있을까?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어미님이 또 어떤 수를 쓰실까? 불안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미정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재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엄마. 재훈아, 이번 주 토요일이 제사인데 올 수 있겠니? 춘자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조심스러웠습니다. 상의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재훈은 전화를 끊고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토요일 제사를 원하면 같이 가고 싫으면 안 가도 돼. 미정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갈게. 괜찮겠어? 응, 괜찮아. 다음 날 재훈은 회사에서 춘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희 내일 참석할게요. 다만 미정이한테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내가 좀 심했어. 춘자가 작게 인정했습니다. 할게 사과. 토요일이 됐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춘자가 나와 있었어요. 어서 와.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춘자는 미정에게 준비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상을 치울 때 미정이 일어나려 하자 춘자가 손을 내저었어요. 미정아, 너는 앉아있어. 소라가 할 거야. 미정은 놀랐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춘자가 미정을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춘자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미정아, 그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미안하다. 춘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함부로 대했던 거 정말 미안하다. 그날은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돌잔치가 중요한 게 아니었는데.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혼 후 몇 년간 쌓인 상처가 한마디로 아물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고마웠어요. 그동안 서운했던 감정 다 털어내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미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먼저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앞으로는 제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 춘자는 한참 미정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렇게 해. 두 사람은 작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재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이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라는 신호였어요. 재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미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미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자신을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존중받으며 사는 게 당연한 권리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미정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미정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렇게 미정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오늘 하루를 버틸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